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요, 해남항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도시가 하이난인데요. 하이난에 항공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항공사가 지금 사실상 파산 절차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파산 절차가 드러나고 나서 이제 주식이 완전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폭등의 배경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지 이제 알아가 보려면 해남항공의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해남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민영 항공사로 있는데 최남단에 있으면서 이제 지방 항공사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제주항공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부산 뭐 진에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 항공사가. 그러니까 거의 잘 될 때는 매출 규모로 거의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기업이에요. 그게 뭐 항공사로 해가지고 기업이 컸다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3년 4년 정도 전부터 되게 부실하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에 입점도 해 있거든요. 입점도 했고 이제 지금도 가게가 그 안에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게 상가의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조금 뭐 경영이 어려운지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발전할 때 항공으로 시작했다가 그 공항 부지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도시가 하이코라는 도시인데 하이코 도시 중간 정도의 공항이 있었어요. 공항이 있었는데 그 공항을 새 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항이 완전 시내권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파트 개발, 뭐 상가 개발 이런 게 부동산 개발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 특유의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난 가치가 생성이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해남항공이라는 그 기업이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실제로 그 힐튼 아시죠? 힐튼 호텔의 지분을 25%를 보유를 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힐튼도 사버리고, 그러니까 M&A로 엄청나게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제 그렇게 M&A를 키우고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잡음이 나온 되게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도이치뱅크라는 이제 독일 은행이 있어요. 독일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대출을 한 거예요, 이 해남항공에서. 근데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되도록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니까 그 이제 뭐 차압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도이치뱅크에서.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남항공이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도이치뱅크의 지분을 9%인가 10%를 사버렸어요, 그냥 바로. 그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이거든요, 도이치뱅크가. 도이치뱅크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되게 좀 지금도 좀 정상적인 그 은행은 아니거든요. 되게 뭐 좀 휘청휘청하는 은행인데도 그래도 이제 규모가 상당한 은행인데 그 은행의 지분을 9%인가 10%를 사버릴 정도니까 그 어디서 그 또 돈을 또 대출해하고 땡겨갖고 산 거겠죠. 근데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항공사라고 할 수 없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대출을 해서 넣고 대출을 해서 사고 M&A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덩치만 너무 불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세계 각각 곳곳에 막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이 한계가 오잖아요. 이게 대출로 그걸 계속 돌려받기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그만큼 나는 게 아닌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지금 위기가 나온 지 한 3년 4년이 됐는데 계속 망한다 하면서 지금 계속 버티는 게 정부랑 또 연관이 돼 있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좀 그 정치 쪽에도 되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이쪽에 회장도 작년쯤에 또 프랑스에서 죽었잖아요. 또 그것도 또 말이 많아요. 되게 그런 이런저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또 함부로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말을 줄이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진짜 실제로 경영이 엄청나게 악화되니까 파일럿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이나 그런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들의 월급도 지금 제대로 못 주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경영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요. 실제로 수치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7,500억 위안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요. 7,500억 위안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12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5조가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125조 정도면은 한국의 전체 기업의 부채가 1900조 정도 돼요. 1900조. 한국 전체 기업의 부채의 거의 한 7%, 8% 이 정도 되는 그 부채를 이 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부채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1년 이자만 치면은 대충 계산해도 한 10조 이상, 이자만 10조 이상이 나가는 엄청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이나 일반적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무조건 그냥 파산 신청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에도 상장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다 요즘 들어서 되게 폭등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그룹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 파산을 못 하는 거죠. 파산하면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해남항공 이쪽에, 여기 지금 제가 가는 길이 그 해남항공의 예전에 활주로였던 길이에요. 여기 이 큰 이제 거의 12차선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이제 다 옛날에 활주로로 쓰던 도로고, 여기에 이제 해남항공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그런 건물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지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자만 한 달에 1년에 나가는 게 한 10조 정도 나가고, 한 달에 이자가 한 1조 정도, 약을 계산으로 해서 1조 정도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그 부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달에 1조가 이자가 나가니까 그건 뭐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주식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국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국영화를 시키면서 이제 뭐 조금 자산이랑 이런 거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중국에서 지금 이 민간 업체를 국영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민간 업체에 있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죠. 국영화가 되면서 나라 돈으로 또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 좀 시간을 벌면서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쪽에 앞에 지금 이 활주로라고 했던 이 도로를 중심으로 쭉 이제 이 옆에 땅이나 이런 거를 다 이 기업에서 먹었었는데요. 그 땅을 아파트를 개발을 하고 땅을 팔고 상가를 개발하고 이런 거를 또 다시 팔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출을 받고,
또 그거를 대출받아서 또 다른 걸 M&A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게 계속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돌려막기의 끝이.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인 게, 제가 해남항공이라는 그 상가 안에 이제 입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진짜 파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조금은 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 상가를 매각을 해버리면 그걸 이제 받아서 하는 임대업자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는데, 또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거 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도산이 되는 업체가 올해만 해도 1000개 이상, 지금 10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이렇게 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데서는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이거를 또 가만히 정부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국유화를 시키고 나름대로 그냥 조금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약간 그러니까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진짜로 이거를 질질 끌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번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다른 준비는 할 건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가게나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조금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현금을 좀 보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도산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금 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경제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오니까,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안 하던 주식을 조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내리면은 주식을 좀 사볼까. 요즘에 또 미국 그 주식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테슬라를 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게 좀 판매량이나 이런 거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중국 시장이 많이 늘어나서 좀 오른 그런 그 요인이 많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공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빠른 시간에 다 지었고, 이제 중국의 시장을 좀 판매량도 많이 늘었거든요. 판매량이 많이 늘고 이런 걸 봐서 그런 것 같은데, 테슬라는 조금 저는 너무 많이 좀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 말고 중국 국산 전기차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니오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NIO라는 그 기업인데요. 그게 약간 지금 제가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게 테슬라 모델 3랑 가격이 비슷비슷한데, 그 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약간 기술력이 조금 테슬라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매량도 뭐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테슬라 초기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그래서 주식이 아예 완전 저평가가 됐을 때 소량으로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넣어볼까.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많이 뛰면은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중국 국산 업체니까, 또 중국에 또 국뽕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또 잘 판매가 되지 않겠나. 판매가 잘 되면은 또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기업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거랑 중국 내수주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하이항이라고 하거든요. 해남항공 같은 이런 기업들이 되게 지금 많이 휘청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한 2달 정도만 더 되면 진짜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유화가 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미 이거 부채가 너무나 이게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 부채를
아무리 지방 정부나 이런 정부에서 이제 커버 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규모가 이미.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덩치가 크면은 상관없다. 그래서 계속 덩치를 키워서 어차피 우리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잘못되니까 더 키워도 상관없다. 이렇게 계속 이미 3년 4년을 끌어왔던 기업이라 가지고 예, 지금 뭐 정부가 이렇게 국유화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이 되게 좀 단기간 안에 조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중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중국 이제 자산 시장도 다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면은 그때 이제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중국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도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들어오면은 괜찮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